문과생, 독일 취업이 한국보다 쉽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제가 전 직장에서는 인재 채용 담당을 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을 독일에 취업시키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 취업 성공하는 법을 좀 천기누설하겠습니다. 좀 가끔 이렇게 색다른 영상도 찍어야죠. 그렇죠. 저는 사실 특히 문과 취준생들이 왜 독일로 안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전 인생에서는 코트라에서 주재원 생활을 제가 7년 동안 했고요. 그 중에 주로 해외 조사를 많이 했지만 인재 채용을 같이 한 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채용 업무는 제가 한 2년 정도 총 한 것 같거든요. 네, 이거를 K-모브라고도 합니다. 국내 청년의 해외 취업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한국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아직도 취업은 굉장히 어렵고 완전 양극화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지금 병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군인인데 지금 그 회사에서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심지어 1.8억 원짜리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개발자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친구는 인류 학교를 나왔는데 몇 달 동안 지금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다 꽝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전자면은 그냥 한국에 계셔도 됩니다. 그 1억 이상 받고 대우받으면서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그쵸? 특히 문과생들, 문송들. 그쵸? 여러분이 후자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독일에 가셔서 취업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빨리 취업이 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참고로 20년 동안 독일에 살았습니다. 초중고대 나왔고 그리고 두 번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20년 딱 채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그런데 당신이 독일을 못한다고 하면은 한국인이 독일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성비가 가장 좋은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훌륭한 제도죠. 30세 미만이면은 최대 1년 동안 독일에 가서 일도 좀 할 수 있고 언어도 공부할 수 있고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그런 만능 비자입니다. 독일을 체험하라 뭐 이런 거죠. 저 같으면은 일단 그 비자를 받은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근처로 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어학원 어디 들어가가지고 미친 듯이 독일어를 파는 겁니다. 자, 독일어를 못하면 취업이 불가능한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영어만 해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그냥 한국어만 해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영어만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20개라고 하면은 독일어를 좀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그 자리가 100개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확률이 5배 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여자면은 1년 내로 독하게 공부하면은 C1 레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A1, A2가 초급이고 B1, B2가 중급이고 C1, C2가 고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독하게 공부하시는 분은 그게 가능하고요. 남자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B1, B2 레벨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왜 프랑크푸르트 근처인가? 어차피 당신은 독일 기업 입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가지고 여러분은 개발자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니잖아요. 그럼 기업이 당신을 왜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흐메드 압둘라가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사장님 저 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같이 한번 일을 보시죠. 하면은 얘 한국어 왜 이렇게 못해? 꺼져 임마!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프랑크푸르트 인근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200개 이상이에요. 자, 일단 워홀을 하면서 어학원에서 독일어를 졸라 공부를 하면서 미친듯이 이력서를 내보는 겁니다. 자, 코트라가 만든 유럽잡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노동부 무슨 산하기관에서 만든 월드잡이라는 후진 사이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디드, 스텝스톤, 몬스터 뭐 이런 독일 사이트들도 있고 여기도 간간히 한국 기업들도 공고를 올립니다. 자, 이 한국 기업들은요 제대로 된 한국 인력이 없어서 정말 미치려고 합니다.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강추장 사람 좀 없습니까? 네, 이력서 드렸는데요. 아니, 여기 좀 부족한데요. 좀 더 없으니까 이게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기업 중에서 진짜 어떤 기업은 언어가 B2이고 그러니까 B2 레벨 정도 되고 그리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면은 채용하는 대기업들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업인지는 밝힐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바로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우리 회사로 오신 분들. 근데 보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일을 너무 못해.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제발 쟤 어떻게 좀 안 나가나 하시는 분들이 딱 나가서 이제 그 회사로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랬고요. 그래서 야, 그 저 회사는 저런 사람도 받아주네. 허허. 이런 경우가 제가 좀 굉장히 자주 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왜 이렇게 인력난인가, 왜 이렇게 한국 인재가 부족한가? 네, 그거는 바로 2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직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여기가 좀 더 돈을 잘 주면 그쪽으로 다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몇 명을 지금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코트라에서도 여러 명이 퇴사하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야 직원을 뽑는가? 개발자 엔지니어 영업은 현지에서 조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얼 저맨들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개발자나 엔지니어면은 한국에 계셨겠죠. 굳이 독일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주재원들, 그러니까 독일로 파견 나간 그 주재원들은 대부분 독일을 모르고 독일어는 당연히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한국에서 일을 잘하거나 공을 세웠거나 뭐 라인을 잘 타거나 이래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주재원들을 많이 보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더 이상 주재원이 아니고 회사 안 다니니까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진짜 현지 직원들, 주어맨들 또는 거기 있는 유로피언들과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직원들이, 한국 직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국어 또는 한동 능력 또는 한경 스킬이 필요한 이제 업무들이 있는데, 그게 주로 재무회계, 뭐 총무, 구매, 인사, 행정 업무, 한마디로 말해서 백오피스 이런 업무에 한국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그 업무들은 이과보다는 문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문과들이 승산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이제 뭐 삼성이나 LG, 현대 가가지고 면접을 하고 붙었어요. 그럼 채용 계약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노동청, 그 뭐야, 외국인청에 달려가면은 취업 비자가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워홀 비자는 곧바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으면서 채용 비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4대 보험을 4년 동안 내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히 독일에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독일이 좋죠. 그렇죠. 미국처럼 취업 비자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뭐 어차피 현지 채용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현지 채용 맞고요.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 취업도 못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아.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급여 면에서 보면은 이 한국 기업들의 초봉이나 뭐 급여 올라가는 게 독일 기업과 비교해서 그렇게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S사, H사도 그렇고 L사도 그렇고 제가 몇 개 들은 게 있는데 진짜 not bad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 뽑을 때도 그게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좀 안 주는 기업들은 뭐 2000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2000유로대 후반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때는 3000대로 이제 신입 연봉을 맞춰 줍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연봉이 그러니까 월급이 이제 3천대 후반이니까 연봉은 그래도 뭐 한 4만 유로 넘어가고 이런 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커리어를 쌓고 승진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주재원이 법인장 플러스 그 넘버 2, 3, 4, 그러니까 그 고위 매니저들은 다 주재원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패스는 이렇게 한국 기업 먼저 들어간 다음에 내공을 쌓으세요. 일단 독일어가 좀 부족하실 테니까 독일어 좀 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일단 경력을 쌓는 거죠. 업무 능력을 쌓은 다음에 소위 1부 리그 독일 기업으로 이직하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왜 제가 그 한국 기업들을 2부 리그로 하느냐? 이런 말도 제가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대놓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당연히 근무할 때 이런 말 못했죠. 자, 그런데 왜 이부 리그인가? 돈은 문제가 아닌 것 아니, 돈도 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맨날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발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주재원은 뭐 현지 직원의 발전에 관심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3, 4년 후에 어차피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발전하고 말고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맨날 똑같은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을 뽑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발전이 아무래도 좀 어렵지. 그리고 한국 기업 특성상 주재원들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고,
많고 그리고 자율 권한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네, 독일 기업은 달라요. 거기는 팀장이나 매니저가 러프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그 일을 해오는 거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율 권한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독일 기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워라밸, 예, 당연히 휴가를 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이제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 현지 채용 분들 보시면은 야근도 꽤 많이 하는 경우가 저는 많이 봤고요. 그래서 완전 워라밸을 즐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국의 그 이상한 조직 문화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일부 리그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소위 진짜 독일 기업, 지메스, BMW 어쩌고저쩌고 그런 기업도 있잖아요. 참고로 독일은 훌륭한 대기업들도 많지만 히든 챔피언,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세계 1, 2, 3위를 그 지배하고 있는 정말 잘 모르는 그런 B2B 기업들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대기업 못지않게 복지도 좋고 연봉도 좋고 네, 상당히 훌륭한 직장, 그러니까 양질의 직장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1부 리그 들어가고 싶잖아요. 자, 2부 리그를 안 거치려면은,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안 가려고 하면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독일에서 학교를 가야죠. 그게 뭐 학사가 되었든 석사가 되었든 독일어를 잘 자신이 없다건 최소한 영어 MBA라도 가야 됩니다. 그건 좀 돈이 들겠지만, 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독일 학교를 거친 다음에 곧바로 독일 기업으로 점프하시는 한국인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거는 몇 년 시간이 걸리겠죠. 워홀에 1년 안에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자, 독일은 당연히 공채가 없고요. 근데 결론 이제 아는 사람들을 많이 뽑게 되는데, 자,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당연히 경력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네, 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방학 때 인턴십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졸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기 인턴십 제도도 있고 아예 6개월 1년 동안에 거기 이제 알바 비슷하게 그러니까 대학생 알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뭐 예를 들면 뭐 주 10시간, 15시간, 20시간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졸라 열심히 하고 물고 늘어지면은 승산이 있습니다. 나중에 졸업할 때 야, 일로 와 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학부에서 인재가 적은 이제 분야를 집중 타깃하는 거죠. 독일에서 부족한 분야가 민트라고 하는데 그 M이 수학이고요. 매스메틱스고 I가 인지니어링 쪽이고요. N이 나투어비슨샤프튼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계, 이공계라고 볼 수가 있고 T가 이제 의사 쪽입니다. 자, 이런데 맞다. 참, 당신은 문과였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문과가 갑자기 이런 쪽으로 갈아타는 거는 매우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나 상경계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독일도 당연히 취업이 잘 되는 이제 학과가 이런 민트 쪽이랑 상경계 쪽이고요. 뭐 철학과, 뭐 윤리, 뭐 신학 이런 거 공부하면 당연히 취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과면은 제발 이과는 아니더라도 상경계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취업이 좀 잘 됩니다. 네, 아니면 2부 리그에서 넘어가야죠. 그렇죠. 일단 한국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냥 취업하는 거, 그 초짜가 취업하는 것보다는 일단 취업한 사람이 이직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이제 한국 기업이 일단 먼저 그 2부 리그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경력을 만들면서 그거를 들이밀면서 이직 트라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훨씬 부담이 덜 되는 게 일단 일하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월급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 할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일하면서 언어도 좀 더 공부해가지고 독일어가 내가 취업할 때 그 레벨이 B2 정도밖에 안 된다. 참고로 자격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그 B2, C1 레벨 실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 B1 정도면은 취업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한국 기업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B2 넘어가는 게 좋고 어쨌든 독일어도 좀 늘려가지고 최소한 이제 C 레벨로 이제 가 놓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을 좀 쌓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재무회계 같은 거를 하면은 상공회의소에서 강의도 있고 자격증도 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면 1, 2년 거쳐가지고 수료를 하고 그 자격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독일 기업 점프하기가 훨씬 더 쉽죠. 왜냐면 독일 기업도 그 재무회계를 할 때 그거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독일 기업들과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바이어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고 같이 R&D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보통 이 독일 기업들이 그 파트너 회사의 그 담당자들 유심히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갑자기 비슷한 포지션이 비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언젠가 1부 리그에 가셔가지고 노예와 뮬러가 되셔야죠.
네, 독일 생활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 30일 휴가 플러스 워라밸 플러스 유럽여행 랄랄라 이게 아닙니다.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개나 독일에 있어요. 자, 독일 날씨 그지 같죠? 독일 음식 그지 같죠? 그리고 독일 말. 왜냐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네, 거기 몇 년 살아도 독일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이거를 매일 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독일은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졸라 느립니다. 네, 한국에서 2분, 3분 만에 끝날 거 얘네들은 이틀, 3일, 아니 2주, 3주가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미쳐 돕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지랄도 못해요. 한국은 그냥 가가지고 떼쓰면 해주잖아요. 독일은 안 됩니다, 그게. 네, 그리고 급여에서 45%를 떼가요. 저도 이제 총무일도 하면서 급여도 직접 줘봤거든요. 당시 우리 그 초봉이 3,000유로였는데, 네, 그게 세 전이었고, 세 후는 1,90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야, 쉣.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초봉이 좀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여기 저 너무 외로워. 네, 내 가족, 네. 이런 분들도 있고, 독일 문화 이해 못하는 분들은 태반이고, 네, 친구도 없고, 아, 지루하고, 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독일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한국 분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취업 후에 극복을 해보시고요. 네, 좋은 점도 물론 많습니다. 이게 사실 장점인지 단점인지 뭐 저한테 장점이거든요. 저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 참, 나 관종이었죠. 혼란이 온다. 저, 어쨌든, 그냥 저는 아시안인 1일 뿐이에요. 이 독일이 정말 그냥 일하고, 그냥 제때 집에 가가지고, 조용히 내 취미 생활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때 바둑 오타쿠를 했었죠, 이렇게. 참고로 얘가 독일 챔피언이었어요, 여러 번. 네, 참고로 제 전적은 얘랑 3대3입니다. 이게 자랑도 좀 해야지, 그치? 제가 나름대로 독일 바둑 랭킹 18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2013년에. 네, TMI네. 어쨌든 네, 그리고 생활 물가도 진짜 쌉니다. 슈퍼 물가는 한국의 반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집값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전세가 없고 무조건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비쌀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네, 비쌉니다. 그리고 진짜 30일 휴가를 주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기업, 그러니까 일부 리그에 가면 이런 것 때문에 눈치 하나도 안 줄 거고요. 네, 매니저가 아닌 이상은 초과 근무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네, 오히려 초과 근무를 하면은 노조나 이런 데서 눈치를 많이 준대요. 빨리 집에 가라고. 네, 한국 사람들은 또 앉아가지고 야근한 척 하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독일 기업이 꺼지라고 합니다, 집으로. 자,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이죠. 애 키우기에는 한국보다 독일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한국 애를 불쌍하지 않아요? 아니, 학원을 도대체 왜 가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지들끼리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경쟁을 하냐 이겁니다. 아니, 수능 그게 뭐라고 솔직히. 그 수능 같은 거는 솔직히 고등학생도 볼 수 있는 간단한 시험이잖아요. 뭐 그거에 목숨을 걸어. 그때 이제 놀러 다니고 이제 그 친구 사귀고 이제 대마초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어쨌든 애 키우기에는 제가 장담하는데 한국보다 독일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요약. 네, 제가 하나는 장담하는데요. 자, 문과생, 독일 취업이 한국보다 쉽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드릴 수 있어요. 네,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독일이 한국보다 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해도요. 건투를 빕니다. 자, 일단 워킹 홀리데이, 언어 1년과 구직 활동 병행, 한국 기업 입사, 독일 기업 이직 이 텍스트리를 저는 강추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독일 기업 가려면 독일에서 학교를 가는 게 좋고요. 이건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뭐 학사를 하거나 석사를 해도 뭐 최소한 그래도 뭐 2, 4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그 독일 기업이 독일 학교에서 성적 받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상당한 경력이 있든지. 근데 그러면은 애 문제가 없으면은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독일에 왜가 사실 이미 한국에서 35세 40대 가지고 경력을 쌓았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어디라도 자리를 잡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건 저는 한국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직은 그냥 생으로 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기업이 또 생각이 나네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만 받아주는 그 한국 대기업.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네, 호트와 K무브가 당신을 지원합니다. 나 지원도 아닌데 왜 이래? 이 세녀가 이렇게 아직도 12년 호트라니까 이러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영상도 나름대로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